새해부터 대출과 보험 등 금융 분야의 일부 제도가 바뀝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달라지는 금융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윤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새해부터 일부 제도가 변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변화되나요? 네, 일단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서 서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는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는데 다음 달 8일부터는 이보다 3.9%포인트 낮아진 24%가 적용됩니다. 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역시 1%포인트 인하한 24%가 적용됩니다. 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하면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가계대출 차주 중에서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금전적 곤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한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줍니다. 좀 어려운 차주들에게 조금 더 대출의 문을 좀 확대해줬다라고 보이는데요. 지난해에는 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도 많이 나오면서 새로운 DTI 제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신 DTI 제도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신 DTI 제도, 즉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제도 도입이 발표됐습니다. DTI는 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이전에는 DTI를 산정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는데 새로운 DTI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건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에서도 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이 변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연간 35%에서 25%로 축소됩니다. 네.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관행이 금지돼서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됩니다. 또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좀 어려웠는데 네. 올 2분기쯤에는 이런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보험 상한액도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서민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 기자, 사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각 금융사 대표들이 좀 신년사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년사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각사 대표들이 좀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금융권 대표들의 신년사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네. 바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금융권이 특히 그 어느 분야보다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 대부분의 금융사는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모바일과 비대면 경쟁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위성호 신한은행장 역시 올해를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과 새롭게 선보일 슈퍼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증권업계 역시 좀 디지털화를 강조했는데요. 홍원식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사업을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금융권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화인 것 같은데 이 디지털화 못지않게 글로벌화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 내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좀 확대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년사에서도 이에 대한 각사의 계획이 엿보였습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올해 5대 경영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하나로 현지 맞춤형 영업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것을 좀 강조했고요.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속적인 CSR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IB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윤경은 전병조 KB증권 대표 역시 네. 신흥시장을 주요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금융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데 금융업계가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윤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